자, 첫 번째,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2차 전지가 연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안 좋았고, 저희도 사실 또 안 좋은 쪽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한데 여기에서 추격 매수를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주호님부터 순서대로 가시죠. 아, 그래요? 저는 일단은 2차 전지 S로 일단 추격 매수 S. 들어갈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쪽 이제 배터리하고 소재 쪽을 다르게 봤던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배터리 쪽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안 좋게 부정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는 약간 긍정적인 보는 쪽이고 그다음 소재 쪽은 뭐 좋게 보는 쪽이고 여전히 옥석가리가 좀 필요하겠지만은 그런 시각이에요. 전체적으로는 S 쪽이다 그렇게 좀 잡았던 부분은 일단은 잠시만요. 네. 이거 다 우리 예스 노 한 다음에 하나씩 집중적으로 한번 파워 들어보죠. 명주님은 예스 노. 우린 계속 지지를 지켜야죠. 노. 예. 노. 네, 추격 매수는 아니다. 그죠? 네. 추격 매수 관점은 아니다. 이런 식이고. 간단하게 어떤 관점인지 한 줄만 간단하게 예를 좀 해주나요? 한 마디만. 설명할 때 해야죠. 그럴까요? 예. 그럼 저도 역시 노 이렇게 하겠는데, 자, 그 아까 박주호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이제 셀과 소재 쪽 약간 달리 봐야 된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예. 이제 계속해서 아까 하던 얘기 해주시죠. 예, 일단은 저는 이제 S 버튼 자체는 큰 자체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실적 성장주는 2차 전지밖에 없다. 성장주 중에서 우리가 성장주로 얘기한다 한다면 대표적으로 배터리 외에 바이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바이오주는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성장주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엔터 관련 종목은 실적이 따라주는 부분도 있지만은 2차 전지보다 더 주가가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밸류로 따지면 뭐 하이브라든가 게임주들 같은 경우 일부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크래프톤이라든가 엔스소프트 같은 게 역성장이잖아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 자체는 지금 성장주 장세거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물론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 인상 국면이 진입하다 보니까 성장주가 상대적 피해를 볼 거다.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나스닥 시장의 기술주들이 하락이 나왔지만은 하락 나왔던 부분 자체는 워낙 다우지수에 비해서 많이 올랐던 부분이 큰 거고 또 최근에 하락 국면에서 또 가장 빠르게 올랐던 것 자체가 성장주였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보게 되면 뭐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꿈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으면 주가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성장주가 각광을 받을 건데 다만 이제 많이 올랐던 부분에서 일부 이제 실적 고성장주가 반영됐던 종목들은 속도 조절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성장주가 주가가 갈 거다. 과거로 보게 되면 가치주와 성장주 보게 되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가치주 보면 뭐 포스코라든가 은행주도 마찬가지고 증권주라든가 종목들 보면 거의 제자리 걸음이잖아요. 보면 길게 보면 흐름을 못하면 가치주들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근데 성장주들은 속도의 문제일 뿐이지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가 2차 전지를 그래도 성장주 중에서 실적이 따라주는 실적 성장주라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얘기했다시피 이제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은 너무 주가가 앞서 고평가가 됐던 부분, 저도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할 거고 또 그 중에서 덜 올라갔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는 차별적인 상승이 앞으로도 전개되지 않겠는가 하는 시각이고요.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배터리 쪽에서는 옥수가 가리기, LG 에너지 솔루션은 저는 성장주라고 얘기하지만은 제가 어제 뭐 배워야 산다라든가 공개방송 얘기했지만 무늬만 성장주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성장주거든요. 이른바 자기 자본율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삼성 SDI는 약간 양호한 편이고 근데 소재 관련 종목들은 성장주라 보는 이유 자체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 이익 증가율이 20% 3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양극재 관련 소재 관련 종목들 NNF,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단기 순이익 증가율이 거의 6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의 문제일 뿐이지 주가가 올라갈 뿐이지 계속적으로 2024, 5년도까지는 성장을 어느 정도 답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성장주 중에서 우리나라가 살 게 없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성장주 양상 움직임이 전달한다면 2차 전지가 대안이 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저는 S로 잡아봤습니다. 근데 실적이 의미 있게 나온다면 이미 성장주가 아닌 게 아닐까요? 과거 보면 이제 지금의 이제 2차 전지의 주도주들 그래도 그 종목들이 그래도 샀으면 예, 뭐 20배든 50배든 대박이 터질 그 한 2010년대 중반이나 이럴 때는 실적이 안 나왔었단 말이에요. 2차 전지주들이 실적은 굉장히 불투명하지만 안 나오지만 향후에 굉장히 좋아질 거다. 그런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움직였는데 지금 놓고 보면은 그때 샀어야죠. 실적이 안 나오는
그 단계. 그러니까 그때는 성장주이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숙기에 접어든 게 아닌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이제 우리가 개인 투자가들이 성장주 주식을 사야 되는데 성장주라는 것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초기에는 성장주라는 걸 모르잖아요. 주가가 한참 올라가고 난 다음에 주가 뜨면 이 종목이 성장주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고점에 들어가게 되면 잘못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고생할 수가 있는 건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2차전지 실적 성장이 가파르게 전개된다는 거죠. 단기 순이익 LNF나 에코프로빈 같은 경우 단기 순이익이 예컨대 올해 뭐 1,200억, 내년도 1,800억, 그다음에 다음에 2,500억 이익이 성장을 하니까 이익이 30% 성장을 하게 되게 되면 주가는 작년도 워낙 많이 떴기 때문에 작년처럼 100% 이상 가지는 않겠지만 20% 30% 정도는 꾸준하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현재 저 캐파 증서로 봐서는.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 우리나라 시장 자체. 우리 시장이 못 간 이유 자체가 저성장이 그렇다 가치주를 비교해 보면 상대적이라고 했잖아요. 가치주가 우리나라 주가 싸죠. 이게 포스코라든가 저도 뭐 가치주 선호하는 쪽이지만은 자동차가 싸죠. 근데 미국에 있는 가치주를 보시면 우리나라 철강주가 주가 싸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철강주 좋게 보는 쪽인데 미국에 있는 철강주도 US트리라든가 뉴코라든가 PER이 4배, 5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미국의 자동차 관련 종목도 GM이라든가 포드 같은 게 PER이 4배, 5배예요. 왜 못 가겠느냐 미국 시장에서. 근데 테슬라라든가 다른 종목도 PER 100배니까 이게 트렌드인 것 같아.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제 지나치게 성장주들은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가치 성장주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느 정도 가치가 있으면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주식이 그래도 2차전지 관련 종목에 있지 않겠는가 하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주들이 급등세가 좀 더 연결된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이 아닌가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제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저께 국내 증시가 외국 기관 대규모 매도나면서 시장 빠질 때 어저께 코스닥에서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어저께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에코프로비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앞전부터도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계속해서 커졌던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이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어저께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적이 예상치 상회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2차전지 소재 쪽에서 사실 포스코 케미칼도 오늘 굉장히 강했는데 이쪽도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던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쇼커버링에 따른 효과가 굉장히 컸던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하나 하고, 사실 이제 박주호님이 이제 가치주에서 우리나라 뭐 포스코 철강 이런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연초 대비해서 시장에서 가장 강세가 강한 게 뭐냐, 연초 대비해서 그럼 뭔가 딱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통신과 보험 이 두 개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시장에서 뭐 실적 좋은 건 당연히 알고 있었고 밸류가 싼 것도 다 알고 있었는데 사실 시장에서 지금 현재 올해 신고가를 보이고 작년에 고가 넘어가고 딱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통신과 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같은 경우도 가치로 엮어야 되는 것이 원래 맞는 일이고, 그러니까 갑자기 가치하고 성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미증시에서 지금 이제 그 기술주들의 반등이 최근에 강했지만 사실 미증시도 보게 되면은 나스닥이 20% 하락하고 16% 상승하고 5%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나스닥에서 상승폭 자체가 기술적 부분에서 반등이 났지만 전체 나스닥 기술주를 보게 되면 어떻게 나냐면 애플과 테슬라, 그 다음에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딱 5개 종목 정도 되는데 시총 1, 2부터 5위까지입니다. 이들만 상승이 강했지 그 외적인 기술주들은 아직까지 밑에서 한참 늘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라든지 작년 같은 로블록스 같은 경우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전지주들이 사실 테슬라 효과가 굉장히 컸다는 게 저는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럼 현재 구간에서 이제 추격 매수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이제 박종훈님은 예스를 얘기하셨고 저희는 이제 노이를 얘기했는데, 이제 기술적으로 차트를 명준님이 잘 보시니까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외바닥에서 올라온 케이스 아닌가요? 차트보다 사실 수급이 관건이죠. 수급이 지금. 더 강했죠. 예, 수급 그렇죠. 뭐 아무리 뭐 차트고 뭐고 뭐 밸류고 시장은 역시 수급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지금 저는 지금 단기 흐름이 있어 갖고는 글쎄요. 2차 전지가 좀 더 오를 수도 있긴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중기는 제가 봤을 때 2분기 놓고 보면은 지금보다 또 많이 빠지는 상황들이 연출돼 있는데, 단기 흐름 저는 저것도 하잖아요. 저는 파생 네. 주식 선물도 그 투자 자문 서비스를 드리니까 그 꼭 매수가 아니어도 매도 플레이, 주가 많이 빠질 걸로 보이는 거는 또 이제 매도 이제 그
매도도 드리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보면 이제 IT 대표주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LG 디스플레이 필두로 해갖고 IT주랑 이쪽 2차 전지주, 2차 전지들도 이제 이 정도면 반등 나올 만큼 나오고 이 정도면 이제 뭐 JP 모건 뭐 골드만 해갖고 공매도 이제 다발로 나오겠다 하고선 그것도 숏을 좀 쳐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SDI나 뭐 후성 이런 종목들. 근데 그 IT 주들은 이번 주 보면은 뭐 술술술술 잘 빠집니다. 예. 생각했던 대로 술술술술 잘 빠지는데 2차 전지는 급락이 나왔다 하면 또 어디선가 그냥 벌떼 같은 수급이 갑자기 밀고 들어왔고 또 반등 나오고 또 이제 밀고 내려갈 것 같으면 또 반등 나오고 해갖고 결국 오늘 점심 때 저도 쇼커버링 했습니다. 이제 매도 포지션을 청산을 했어요. 예. 그런 걸 보면은 하긴 뭐 제가 이제 매도 포지션을 청산했다 하면 이게 또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 빠지기 시작하는 신호일 수도 있지만 어떻든 뭔가 좀 기운이 수급의 기운이 좀 굉장히 좀 의외로 강하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쇼커버링을 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2분기 중 이번 이제 4월, 5월, 6월 놓고 보면은 현재 가격보다 오히려 중심값이 많이 좀 낮아질 걸로 보이는데 현재 단기 흐름에 있어서는 어떻든 지금 수급이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기관이 뭔가 총대를 메고 받치는 흐름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다른 업종, 다른 섹터는 외국인들이 이 정도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매도 치고 이제 주가 눌러야겠다면은 수수수 떨어지는데 2차 전지는 워낙 기관 쪽에 정말 이건 총대를 메고 기관과 목숨 개인 걸고 수급 지금 모두가 지금 받치는 그런 강세지면서. 구조들이라 그 수급의 싸움이 뭐 종결이 돼야겠죠 어느 쪽이. 예. 지금 보면 오히려 외국인이 투항을 하고 쇼커버링을 강력하게 하면서 장대 양봉 나오는 지금 사례들도 이번 주에 보면 오늘도 상당히 나오고 하니까 그건 단기적인 면들은 또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제가 질문을 한번 예. 드릴게요. 그럼 현재는 2차 전지를 주도주로 봐야 되나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경 매수라고 해서 그런데 추경 매수는 아니고요. 저도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작년처럼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작년도 고점 돌파하는 종목도 별로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10% 20% 정도 한두 지금 종목. LNF가 예. 간당간당하죠. 예. 이제 거의 예. 고점 근처까지 지금 밀고 왔는데 예. 그래서 그 정도는 보지는 않는데 예. 그 정도는 보는 그렇지만 이제 한두 종목 정도는 고점 돌파한 종목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쪽이고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 자체는 이제 코스닥 시장에 많이 있으니까 소재 관련 종목들이 2차 전지 쪽은 뭐 배터리 종목들은 그렇게 뭐 강하지 않잖아요 지금에서요. 네. LG는 솔루션이라든가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배터리 소재 관련 종목들인데 그들 관련 종목들 강세를 보이는 이유 자체가 코스닥 시장에 다른 것들이 지금 안 되거든요. 그죠. 예, 대표적으로 바이오가 안 되고 그다음에 IT 소부장이 안 되니까 그러면 될 수 있는 거는 2차 전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소재 가는데 만약에 IT 소부장 쪽으로 관심 쏠린다든가 바이오 쪽으로 관심 쏠리면 현재 수급 여건에서 본다든가 2차 전지가 죽어요. 근데 지금 두 개가 안 되거든. 바이오라든가 IT 소부장이.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이지 제가 2차 전지 관련 종목도 무조건 따라가다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네. 네. 이 약간의 우위에 예스노 있다. 이 둘로만 그렇죠. 이게 선택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네. 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